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우리는 그를 28년 동안 봐왔습니다. 엉뚱한 퀴즈 정답에 모두를 웃게 만들고 게임 하나에도 아이처럼 온몸을 던지며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잃지 않는 순박한 남자. 코요테의 김종민. 하지만 TV 밖 우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그의 또 다른 얼굴은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냉철한 자산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닌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만을 봐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김종민이라는 한 인간이 2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어리숙한 바보라는 가면 뒤에 철저히 숨겨왔던 세 가지 위대한 성공의 기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둥들을 디딤돌 삼아 어떻게 연예계에 보이지 않는 거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인생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내려 합니다. 김종민이라는 거대한 부의 성체를 쌓아 올린 첫 번째 기둥,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시간의 가치입니다. 2000년, 그는 혜성처럼 등장한 대한민국 최장수 혼성그룹 코요테의 멤버로 합류하며 대중 앞에 섭니다. 순정, 비몽, 패션,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이 노래들을 모를 수 없을 겁니다. 당시 코요테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국의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은 그들의 노래로 도배되었고 하루의 지방 행사만 10개를 넘게 소화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새벽, 서울에서의 스케줄을 마치고 눅눅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지방의 어느 대학 축제. 피곤에 절어 있을 법도 한데 무대 위 그들은 마치 첫 무대인 것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간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김종민은 이 지독한 시간 속에서 청춘과 건강을 바쳐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묵묵히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히트곡들은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음원연금이 되어 그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을 완성한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콘서트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흙탕과 차디찬, 겨울 바닷물이 넘실대는 1박 2일의 촬영장이었습니다. 2007년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 사이에서 김종민은 그저 어리숙하고 말없는 댄서 출신 멤버일 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방송 분량이 거의 없고 심지어는 통편집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저 자리에 왜 있냐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식 바보라는 역할을 불평 없이 받아들였고 묵묵히 동료들을 빛내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수많은 멤버들이 군 문제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떠나고 심지어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을 때도 김종민은 바위처럼 꿋꿋하게 1박 2일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연예인들이 감을 잃고 사라지는 것과 달리 그는 마치 어제 촬영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프로그램에 녹아들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겨울, 마침내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그의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동료 차태현은 자신의 일처럼 눈물을 쏟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웃긴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성실했던 한 남자의 10년의 세월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보상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곧 그의 브랜드가 되었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출연료를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피땀 흘려번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허무함을 겪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김종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두 번째 기둥, 배신으로부터 얻은 뼈아픈 지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순수하고 사람을 잘 믿는 성정은 안타깝게도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친한 지인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달아 사기를 당하며
코요테와 방송 활동으로 벌었던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맙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투자 사기. 딱한 사정을 봐서 빌려줬지만 영원히 돌려받지 못한 거액의 돈. 청춘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원망에 사로잡혀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그는 남을 원망하는 대신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그는 훗날 자신을 구원할 단 하나의 철칙을 세웁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믿되 돈과 관련된 달콤한 말은 절대 믿지 말자. 이 뼈아픈 다짐은 바보 김종민이 현명한 김종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자기반성은 곧바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마지막 기둥. 바로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바보의 투자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배신의 상처는 그를 극도로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이 주식, 펀드, 암호화폐 등 빠르고 화려한 수익률을 쫓을 때 김종민은 마치 거북이처럼 가장 느리고 가장 우직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방송으로 번 돈을 사치품에 쓰는 대신 한 푼 두 푼 은행에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 금융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 수십 명의 자문을 구해 가장 안정적인 상가나 건물을 신중하게 매입했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은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방어기제이자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재테크 전문가보다도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방식을 비웃었지만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의 바보 같은 부동산들은 꾸준한 임대 수익과 함께 수십 배의 가치 상승을 이루며 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정직했던 바보의 길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부자의 길이었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쌓아올린 시간의 성, 배신을 통해 얻은 지혜의 방패, 그리고 정직함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세 가지 기둥이 어떻게 바보 김종민을 거인 김종민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토록 지독하게 돈을 모으고 자신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 길고 외로웠던 상처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을까요? 김종민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함, 그 진짜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가난했지만 춤을 사랑했던 한 소년이 너무 일찍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던 그 눈물겹고도 찬란했던 시작점으로 말입니다. 김종민의 그 위대함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9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TV 속 마이클 잭슨을 보며 플라스틱 장판이 닳도록 춤을 추던 가난했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한 소년의 방으로 말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춤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에게 춤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언어이자 고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댄서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엄정화의 백업 댄서 프렌즈의 멤버로 발탁됩니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뒤에서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빛나 보였지만 현실은 처절했습니다. 한 달 내내 춤을 춰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십만 원.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순수한 청년에게 너무나도 이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면서 20살을 갓 넘긴 김종민은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춤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진다. 이 절박함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김종민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지독하게 일했는지, 왜 사기를 당한 후 그토록 처절하게 돈에 집착했는지, 왜 화려한 연예인들과 어울리기보다 묵묵히 저축을 했는지, 그 모든 이유의 뿌리에는 바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그의 부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그는 가장 먼저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을 위해 편안한 집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더 이상 돈 때문에 아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렸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버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거면 저는 다 괜찮아요. 그의 책임감은 가족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요테의 동료들에게도 단순한 멤버가 아닌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코요테가 몇 년간의 공백기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을 때 멤버 신지와 빽가는 방송에 나와 여러 번 증언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 종민이 형이 묵묵히 혼자 방송 활동을 해서 번 돈으로 우리들 월급까지 챙겨주며 코요테를 지켜냈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그룹에 대한 의리를 가장 힘들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켜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1박 2일의 동료들과 스태프들에게도 언제나 아낌없이 베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의 회식비를 말없이 계산하고 이제 막 데뷔한 후배들이 방송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그의 미담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자신이 배고팠고 그 자신이 무시당했던 서러운 무명 시절을 겪었기에 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종민이 28년간 쌓아올린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고 신뢰였으며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가장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더 똑똑해지고 더 영리해지라고 말하지만 김종민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은 순간의 잔꾀나 화려한 재능이 아니라 비록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오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진심과 성실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배신하고 상처 줬던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배신당했던 바보 김종민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따뜻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이 보여주는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김종민의 인생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과 교훈을 얻으셨나요?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김종민의 성실함처럼 꾸준히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